미러가 없네? 아, 카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보에 새로 나온 CMS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CMS는 터치는 되지 않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시동을 거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기준선이라고 불리는 이 노란 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만약에 기준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는 운전석에 있는 미러 조정 스위치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게 되면 화면처럼 이 노란색 기준선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기준선을 조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면 이 방향키의 우측, 이게 지금 우리 CMS 화면에 보이는 OK 표시입니다. 오른쪽 화살표가 여기 보이실 거고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기준선으로 설정이 됩니다. 혹은 이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차량을 주행을 하시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지금 화면으로 기준선이 설정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가장 기본으로 이제 사용하실 기능이 좌우 CMS 카메라에 보이는 각도를 조정하시는 기능일 텐데요. 운전석 스위치에 보시면 여기 왼쪽을 가리키는 버튼과 오른쪽을 가리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쪽을 누르시게 되면 초록 색깔 표시등이 뜨고, CMS 화면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조정 가능하다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CMS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자, 화면을 오른쪽으로는 조정을 하셔도 현재 상태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왼쪽으로는 이제 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 보시게 되면 어느 시점 이상에서 왼쪽 상단에 노란색 경고 문구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표시는 설명서상에는 법정 기준선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법정 기준선을 넘어섰다, 쉽게 생각하시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시동을 끄시기 전까지는 한 번은 허용은 해 줍니다. 그래서 시동을 껐다 켜시게 되면 차는 스스로 법정 기준선 안으로 넣어 놓을 거고요. 만약에 이 표시를 없애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시 안쪽으로 조정을 해 보시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표시가 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버튼이 활성화되고 오른쪽 화면에 동일한 표시,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버튼을 한번 다시 더 눌러주시게 되면 중립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긴 형상이다 보니까 위아래 앵글을 조정을 하는 기능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조절 버튼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이 표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게 되면 왼쪽 상단에 돋보기 마이너스 표시가 뜨면서 화면이 아까 전보다 이제 멀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눌러보게 되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작업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앵글 각을 조금 더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누구 다초점 렌즈라고 그런 브랜드가 하나 있죠. 그런 것처럼 멀게 가까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A 표시가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버튼은 눌러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덤프 그리고 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에 트레일러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록 색깔 불이 활성화가 되고, 기능 이름은 자동 패닝 기능이라고 해서 사전에 설정한 길이에 따라서 차량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이 끝단부를 카메라 렌즈가 자동으로 찾아서 이 꺾이는 각도 안에서 끝부분이 앵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앵글 각도를 계속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차량의 후방 시야를 놓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후진 패닝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원거리 화면과 다르게 훨씬 더 왼쪽 바깥쪽을 비춰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가까운 쪽으로 앵글이 이동하고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 기존 후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조수석 화면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바깥쪽,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더 바깥쪽을 비춰주고, 반대로 트럭 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한번 더 눌러주게 되면 기존 화면으로 복귀됩니다. 자, 그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확인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접히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딩 기능이고요. 바깥쪽 이 카메라 렌즈 거치대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주행 중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접히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요. 시동키를 한 칸, 두 칸 안 되고 세 칸 안 되고요. 한 칸, 즉 액세서리 위치에서만 이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 CMS 카메라 화면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확인, 즉 OK라는 표시가 뜨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왼쪽에 표시가 뜨면서 홀딩을 해줄 겁니다. 이 기능은 다시 한 번 더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펼쳐지게 되고요. 또는 접힌 상태에서 시동키를 ON 또는 시동을 거시게 되면 주행을 위해서 화면처럼 다시 자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게 메뉴 버튼입니다.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기능은 CMS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고, 제일 위에가 카메라 화면 밝기 조정하시는 버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는 게 OK 버튼, 그래서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밝기 조절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 CMS 화면을 표시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측 조수석 쪽 CMS 화면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조절할 수 있도록 범위 레인지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위로 누르면 밝아지고 아래쪽으로 누르면 이제 어두워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다 하신 후에 왼쪽으로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설정이 저장되고 빠져나가게 되고요. 조수석도 필요하신 경우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위아래로 조정해서 밝기 조정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눌러주시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뒤로 백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기능은 CMS 화면에 보이는 기준선을 조정하는 모드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처음 시동 걸 때와 동일한 기준선을 조정하는 모드가 다시 켜지게 되고요. 필요시에 이 기준선을 조정을 하셔서 신뢰성 있는 이 선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깥에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도와주시는 조교분께서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이 트럭의 가장 끝단부를 기준으로 지금 이 기준선을 조금 올려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좋아요. 네, 지금처럼 보시게 되면 이 기준점, 요 고인목이 기준점인데요. 선이 훨씬 더 뒤에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걸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게 되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이 기준선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추신 후에 OK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기준선이 이쪽 아래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준선은 내가 원하는 끝단부의 기준점에 따라서 필요시에 이렇게 매번 조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바깥쪽에 이제 혼자 하실 경우에는 끝단부나 이런 특정한 위치에다가 기준이 될 만한, 방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고인목을 활용했는데요, 이런 걸 하나 두시고 차에 올라오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기준선을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맞춘 기준선을 기준으로 차량이 10초 이상, 1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추가 기준선이 보시는 화면처럼 2개가 더 추가로 표시가 됩니다. 이 기준선을 통해서 도로 주행 중에 차선을 변경하거나 혹은 후미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하고자 하실 때 확인이 가능하므로 조금 더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표시는 오토 패닝 기준선을 조정하시는 기능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트레일러 한 개 연결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장 짧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칸으로 이제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혹시나 뭐 더 길게 이제 조정을 하신다 하시게 되면 이 길이를 이렇게 늘려주시게 되면 패닝 시에 보이는 앵글 각도가 좀 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해당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 이 도어 패널 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CMS 카메라 아래쪽에 있는 조절 버튼 5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줄이 3개가 끄여져 있고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넓어지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짧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차선을 변경하거나 할 때 이 기준선을 옆으로 넓혀 주게 되면 옆 차선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버튼은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엔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온오프 버튼입니다. 누르실 때마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필요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끄고 다니실 수 있도록 별도의 버튼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버튼이 지금 CMS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죠. 야간 모드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현재는 주간 모드이고 이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달 모양 그림이 뜨면서 야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어두운 야간 환경에서도 물체라든지 장애물 식별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야간 운행 시에 안전을 확보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렌즈 열선 표시인데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생긴 화면 표시가, 스위치 표시가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렌즈에 열선이 켜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정 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렌즈 히팅은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 외에 렌즈 히팅이 필요한 경우에 네 번째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요, 자, 이 전원은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전원 끌 수 없다라는 표시가 뜹니다. 지금 우리 운전석 기준으로 후방에서 사람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런 위험 요소가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키를 끄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카메라 전원을 켜둘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2분 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분 안에는 이 전원 버튼 눌러도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자기가 원해야 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말이 나온 김에 요거는 한 2분 정도 제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분이 지났나 봅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곧 화면이 꺼질 거라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이후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게 되면 양쪽 화면이 동시에 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트럭에 새롭게 적용된 우리 CMS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영상이 거의 막바지일 것 같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능이 꽤 많죠. 그 말인즉슨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추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천후라든지 주간, 야간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바뀌면서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거나 사각지대를 줄여준다거나 하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시는 데에 볼보 트럭 CMS가 아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보 트럭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되십시오.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